쿠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조금 쿠바 사람들하고 쿠바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직접적인 스페인어로 준비해가지고 voy a hablar en coreano, pero luego aquí sale en español. Ustedes pueden leer pastores. 그래서 제가 직접적인 경험이 좀 부족해서 한국 어떤 그 선교사님을 만나서 정보를 달려고 했더니만 안 줘요. 노하우를 잘 안 주시더라고요. 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구하고 우리 아는 우리 저기 직장에 있는 한 친구한테 또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제가 준비를 잡았습니다. 쿠바 파라 그리스도. 예. 여기 먼저 쿠바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진을 보면 쿠바에 한번 보신 분들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예. 쿠바 가실 때는 이제 관광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데 여권에 안 찍고 종이에 딱 찍어서 여권에 그게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면은 아마 미국 사람을 빼고는 아마 나머지 국절 가신 분들은 아마 20불인가 내면 갈 수 있습니다. 쿠바에. 요 그림이 아마 저도 한번 가봤는데 쿠바 이렇게 파르케 센트랄, 쿠바 공원이고요. 이렇게 보면 이 자동차들이 지금도 이렇게 1940년대, 50년대 된 차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쿠바 국기, 쿠바 국기는 제가 그 쿠바 친구한테 물어봤더니만 이게 무슨 뜻이냐 했더니 빨간색은 이 흘린 피를 상징하고 이 파란색은 하늘, 흰색은 순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 쿠바의 상징 그 엠블럼이라 그러나 이게 스페인어로 에스쿠도라 그러는데 거기 중간에 좀 작지만 자세히 보시면 거기 열쇠가 있습니다. 열쇠, 야베, 키가 있는데 이 열쇠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열쇠가 카리브해를 들어갈 수 있는 키랍니다. 그래서 카리브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쿠바를 열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이 생각하면서 지금 전부 다 보니까 그 5개국 중에 4개국이 카리브해 나라인데 카리브해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쿠바를 정복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나름대로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거기 국가가 나와 있고 그 나라의 그 나무 빨마레알, 빨마 나무, 야자수 나무가 그 나라의 공식 나무라고 했습니다. 예. 일반적인 쿠바 소개, 쿠바 나라 이름은 리퍼블릭 쿠바, 쿠바 공화국이고요. 수도는 하바나에 한 200만 명 살고 인구는 한 11만 평방미터 제곱인데 아마 한반도의 반, 그리고 섬나라이며 인구는 한 1200만 명, 마이애미 미국에만 한 300만 명이 산동합니다. 그리고 주요 종족은 백인이 66%, 혼혈이 22%, 흑인이 11%, 아시아 계통이 1%, 언어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문맹률은 6%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종교는 쿠바 혁명 이전에 80.6%, 근데 최근에 한 2%라고나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 기독교, 개신교가 20%까지 갔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기후는 아열대 해안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더울 때는 30에서 35도 4월에서 6월, 그다음에 가장 추울 때는 1월, 2월 달 10도, 10도 정도 됩니다. 쿠바는 아시다시피 공산당 1인 독재 체제 아직까지 나라이고요. 그 원수는 현재 그 피델 카스트로가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돌아가셨고 그 전부터 라울 카스트로가 현재 그 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는 1945년에 들어갔고 쿠바의 돈은 그 쿠바 페소가 있고 그다음에 쿠바 그 세오세라는 그 달러를 그 세오세로 바꿔서 쓸 수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돈이 있고, 외국 사람들이 들어가면 이 달러를 쓸 수 없고 이 환율을 해서 세오세를 받아서 쓰게 됩니다. 그 무역 경제 규모를 보면 수출이 2015년에 100억 불, 그 다음에 수입도 2007년에 100억 불 해서 나와 있고,
GDP는 770억 불 2015년. 그 다음에 1인당 국민소득은 2001년을 보니까 2,000불이었는데 2015년에는 6,700불로 많이 뛰었습니다. 주요 산업이 그 사탕수수, 그 다음에 그 원유, 그 다음에 타바코에서 담배 수출, 그 다음에 건설, 니켈 판매, 그 다음에 시멘트, 철골 이런, 그 다음에 농업기계 이런 거, 이런 주요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위치를 좀 보시면 북쪽으로 바하마 섬하고 마이애미, 미국 플로리다가 있고 왼쪽으로 유카탄, 멕시코 반도가 있고 오른쪽으로 보시면 하이티하고 리퍼블리칸 도미니칸 공화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자마이카 공화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면 쿠바는 현재 15개 주가 있고 167개 시청, 그런 시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한 거는 쿠바를 한번 가보면 쿠바에서 제일 유명한 관광지가 저는 아직 못 가봤는데 그 근처까지 한번 가봤는데 바라데로라는 그 마탄사주 보면은 조금 나와 있는데 이게 사진을 한 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객들이 여기 많이 주로 오면 이 첫 번째 관광지를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네, 쿠바를 연구하면서 먼저 쿠바 혁명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쿠바 혁명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사진에 나와 있지만 쿠바 혁명 전에 쿠바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쿠바는 15세기 이후 스페인의 식민지였고 그 다음 한 1800년 후반부터 미국하고 스페인하고 계속 전쟁을 해서 그 가운데 미국이 이기고 1902년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이후 경제적으로는 미국에 계속 종속되었고 계속 한 가지 사탕수수만 재배하고 그래서 미국에 계속 지배를 경제적으로 종속을 받았습니다. 쿠바의 부자들이 이 쿠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패가 있었고 이 민중 봉기가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그 정권이 미국의 힘을 덧입어서 계속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1953년에 7월 26일 그 혁명, 그 게릴라 운동에 의해서 피델 카스트로가 주도를 해서 그때 혁명이 일어났고 그 이후 그때부터 시작됐고 1956년 피델 카스트로 및 체게바라 들어갔죠. 체게바라를 비롯한 17명이 쿠바에 들어가서 그 완전 1959년 1월 1일 날 그 독재정권 바티스타를 축출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민주주의로 가다가 토지혁명을 하다가 그게 사회주의로 바꾸게 되고 미국과 관계를 끊게 되고 1961년 4월 16일 공산주의를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 이후부터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기까지 쿠바는 나름대로 공산주의를 잘 해왔다고 그렇게 자부를 했습니다. 예. 쿠바 혁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쿠바 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쿠바는 18세기부터 영국 성공회가 그때부터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때 군대를 따라 들어가면서 들어가기를 시작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880년대부터 독립을 하면서 쿠바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복음화가 되어서 첫 미국에 있는 쿠바인 교회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교회를 하면서 한 사람이 이름이 허킹 빨마라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 미국 성공회가 계속해서 쿠바의 하바나 주하고 마탄자 주에 선교사들을 파송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그때 첫 교회가 쿠바에 세워졌는데 1889년 교회 이름이 피엘레스 헤수스 예수님께 신실한 교회라고 마탄사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여러 감리교도 장로교도 이렇게 모두 남침례교가 들어오고 1990년만 해도 그때 140명의 선교사들이 있었고 한 9,600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종교를 보면 1959년에 혁명이 있었는데 그때 공산주의 그 헌법에다가 종교는 가질 수 있도록 했지만 공산당원은 종교를 가질 수 없도록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종교 자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30년 동안 디오스 하나님 가드라는 이 용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 쿠바 종교는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 쿠바 연방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공산당원도 종교를 가질 수가 있다. 그러면서 쿠바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교회들에게만 허락하고 사고 파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외에 증축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호를 경찰 국가이기 때문에 보호를 해야 돼서 그러나 계속해서 성장이 조금씩 되고 있다가 1994년 원유 파동이 생기면서 이 교통수단이 더 힘들게 되어서 쿠바 정부가 가정교회 1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가정교회를 허락하는 그런 굉장히 혁명적인 그런 자기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내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쿠바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그런 시점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스페인어로는 까사뿔도, 이게 이글레시아 오가레에서 이게 가정교회인데 그런 가정교회라기보다는 셀룰라 해가지고 각 가정에 5km 안에 10명 이상 30명 밑으로 해서 모여서 일주일에 몇 번, 3번 밑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이 조치가 굉장하게 아주 성령 역사가 강력하게 임해서 현재로 한 8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쿠바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매년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쿠바의 미션에 대한 비전. 예, 쿠바는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의 진주였다고 하바나가 옛날에 라틴 아메리카의 진주였답니다. 공산혁명이 있기 전까지는 미국하고 견딜 정도로 이게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는데 이후 미국 경제 봉쇄와 공산주의가 안 돼서 굉장히 중남미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하나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보면 사람들 월급 한 달 월급이 30불, 그 닭 한 마리가 5불, 그리고 이제 공산 정부에서 그 돈을 조금씩 주고 쌀하고 이제 콩, 그다음에 감자, 기름 이런 걸 갖다가 공급을 조금씩 해주는 굉장히 열악한 그런 경제적으로 가난한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쿠바 사람들은 굉장히 기가 죽지 않고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쿠바에 이제 자동차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쿠바에 자동차를 수입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어 쿠바에는 지금도 옛날 자동차가 많이 있고 제가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전기 자전거를 수입을 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전기 자전거가 엄청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직도 많은 것이 필요한데도 물질적으로 많이 부족한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는 쿠바 이 사람들을 굉장히 풍요하게 하신다는 그런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쿠바의 장점은 교육과 의료가 대학교까지 공짜고 모든 것이 공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학력이 굉장히 높고 훈련이 되어 있고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기독교 사역을 하신 분들은 쿠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짧은 기간에 훈련을 받고 기독교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쿠바의 교육하고 쿠바의 대학교. 쿠바는 초등학교 4살 때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17세 때 끝나고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1년, 한국과 마찬가지로 1년 그 군대를 가고 여자들은 그 옵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 교육도 다 무료고 그 쿠바의 주요 대학이 하바나 대학교, 센트랄 데 라스 비아스, 산타클라라에 있는 대학교, 그 다음에 산티아고 데 쿠바 오리엔테 대학교, 우하에 해가지고 쿠바에 있는 쿠바 공대 굉장히 유명한데 엘람에서 쿠바에 있는 라틴 아메리카 대학교, 이 라틴 아메리카 대학교는 매우 유명한데 그 외국 남미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그 의대를 공부하려고 하는 의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거기 많이 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가는 게 사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정부의 그 협정에 의해서 가게 되고 전혀 돈은 안 낸다고 합니다. 한 5년, 6년 정도 과정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오바마가 그 라울 카스트로 그 대통령하고 이렇게 협의를 맺었는데 제가 그거를 좀 알아보니까 두 나라가 협의를 맺은 내용은 양방에 대사관을 설치하는 거, 그리고 쿠바가 지금까지 그 세계 테러리스트 국가로 이제 그 지명이 돼 있었는데 그 지명을 처리하는 것, 그 다음에 미국 사람들이 쿠바를 방문할 수 있는데 교류를 할 수 있는데 12가지 카테고리를 합니다. 종교, 문화, 그 다음에 스포츠를 비롯해서 그 부분은 미국하고 지금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사람들에게 대한 그 비자는 안 주어졌습니다. 비자는. 예. 그리고 아직까지 경제 봉쇄도 아직 미국 국회의회에서 반대를 해서 아직 그 경제 봉쇄는 풀리지 않았고 그냥 그런 외교 관계만 지금 맺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예, UBF 선교사로서 쿠바에 갈 수 있는 길, 예, 저는 4가지로 봤는데요. 이 쿠바에 가서 제가 그때 8년 전에 쿠바에 가서 한 달 동안 그때 회사가 쿠바에 외국인 회사가 있었는데 한국 분이 하시는 회사인데 거기에 그 이사야 강이라는 선교사님이 자비랑 선교사로서 몇 년을 했습니다. 저도 그 집에 한번 딱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쿠바에 갈 수 있는 길은 자비랑 선교사로서 갈 수 있는 길은 그런 외국인 회사, 근데 외국인 회사가 굉장히 좁고 아주 그냥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정부하고 믹스된 어떤 그런 외국인 회사에 취직해서 갈 수 있는 경우, 예, 좀 굉장히 좀 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정부의 그 관계가 맺어있는 그 나라의 의대생이나 뭐 공대생이나 해서 유학생으로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쿠바에 하는 복음의 역사가 있는데 한국 선교사님들이 지금 계속 들어가려고 그러고 있고 먼저 가서 선점을 해서 그 선교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들어가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종교 비자를 받아서 갖고 가는데 종교 비자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가서 신학교를 설립을 해요. 근데 신학교를 설립하는데 그 한국 교단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 교단하고 쿠바에 있는 그 같은 장로교면 장로교 교단하고 협의하에 신학교를 설치해서 거기에 신학교 교수를 파송해주는 그런 종교 비자로 지금 몇 번 선교사님이 하고 있고, 또 제가 듣기는 최근에 무슨 LA 무슨 또 교회에서 신학교를 설립해서 가서 지금 쿠바를 개척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가 갖고 들어가도 가서 신학교에서만 가르칠 수 있고 그 바깥은 벗어날 수 없고 또 그 현지인들에게는 이렇게 막 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현지인들은 현지를 가르치는데 외국인들은 현지인들을 가르칠 수 없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관광 비자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아주 기간이 짧고 대신 관광 비자로 들어가게 되면 전도를 할 수 없고, 만약에 전도를 하다가 쿠바에 가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그 스페인어로 인필트라도를 해서 그 공산당청에게 그 감시 조직이 있습니다. 감시 조직이 있는데 그게 인필트라도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제 걸리면 이제 추방돼서 다시는 이제 쿠바에 못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관광 비자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은 이제 추천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사항이 현재적으로 당장 만약에 들어가야 된다면 이 3번
사실 UBF는 이게 그 평신도 자비랑 선교이기 때문에 이 신학교나 이런 교회 종교 단체를 통해서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그런 전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쉽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 한번 연구해봤고 좀 많이 좀 피상적이었는데 저 쿠바를 위해서 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 쿠바 아라 그리스도. 감사합니다.